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거 조작 수사고 야당 탄압이고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SNS에 페이스북에다가 이 대장동 일당들은 나하고는 원수지가 아니다. 뭐 4,400억 가져오고 중간에도 1,100억 가져왔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또 그 사람들한테 공산당 SS 또 XX놈 이렇게 욕설을 퍼부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돈 줄 리가 있느냐 하면서 완전히 지금 오리발을 내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게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나무기 척하는데 뭐냐? 바로 이제 그때는 대선 때니까. 예. 그때 김만배 일당이 뭐라 했어요?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 3년만 살고 논다. 예. 이랬죠. 예. 3년만 살고 논다. 이 말은 그때 이재명하고 보호하기 위해서요. 네. 이불로게 이재명이는 씨도 안 먹히고 뭐 공산당처럼 다 뺏어가고 예.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해야 된다. 어. 이렇게 말을 맞췄다고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야, 이게 교묘합니다. 변호사들이. 야, 이래야지 이재명도 살고 우리도 사는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공무원 따면 안 되잖아요. 예. 우리도 뇌물 준 게 안 되고 배임이 안 되려면 이재명이는 공산당으로 진 나쁜 놈 우리 거 다 뜯어갔다. 근데 우리가 1조 이상 벌었는데 뭘 다 뜯어가. 말이 안 되잖아요. 나무기가 자기 혼자 1,000억 이상 벌어갔는데. 따라서 그거는 오히려 자기들이 무죄를 받으려고 이재명하고 그 척하고 짜고 너 이재명을 욕해라. 이래서 욕을 했다. 이야기를 제가 직접 그 관계자한테 들었고요. 예. 그걸 떠나서 아니 돈 줬다는 말을 안 믿으면서 그럼 내가 공산당이라는 말을 믿습니까? 그렇게 선택적으로 믿으면 안 되죠. 나무기 말도. 그래 보고요. 그 다음에 정치보복 운운하잖아요. 네. 저는 정치보복일 수도 있다 봐요. 아니 정치보복 맨날 해라면서. 예. 그때 이재명이 너 뭐랬어 옛날에. 옛날에 이재명이 이랬잖아요. 도둑 잡는 게 도덕적인 보복으로 볼 수 있겠지만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보복이라면 그런 보복은 매일 해도 된다. 예. 이게 이재명 너 말이야. 그래 정치보복이라 치고 뭐 저는 정치보복 아니지만 정치보복이라 치고 너가 뭐랬냔 말이에요.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보복이라면 그런 보복은 매일 해도 된다 했잖아. 그럼 이게 매일 수사를 해야지 매일. 예. 저 이래 보는 그래서 이재명이는 지금 일단 꼬리 자르기는 뭐 유한기라든가 유동규까지는 꼬리 자르려고 했어요. 그래갖고 뭐 참모도 아니다. 참모 정도 하려면 정지상, 김영 정도는 돼야 한다 했는데 이 두 사람은 꼬리 자르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좀 큰 거짓말로 전에 대선 때도 대장도 몸통은 윤석열이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뭐 지금 이렇게 조작 수사다 이런 식으로 지금 뭐라 할까 국민을 속인다 할까 국민한테 지금 거짓말을 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이게 지금 이제 큰 거짓말 전략이라고 오늘 제가 문화일보에 예. 처음으로 썼는데 이재명의 큰 거짓말 전략 뭐냐면 이게 쌍방울 있잖아요. 예. 쌍방울 놓을 때 그냥 뭐 이렇게 조금씩 부인하면 안 믿잖아. 아니 쌍방울은 내복 하나 400이 타다. 이렇게 큰 거짓말. 예. 왜냐하면 독일의 괴벨스가 예. 대중들은 작은 거짓말보다 큰 거짓말에 더 잘 믿는다. 그렇다고요. 이랬거든요. 예. 쌍방울 그랬던 데 맞죠. 이번에 대장동 일당한테는 뭐 사탕 하나 안 받았다고 사탕을 들고 왔더라고. 아니 갑자기 왜 사탕을 들고 사탕 하나 안 받았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고요. 이런 본 이런 적도 거 없고 쓴 적도 없다. 예. 뭐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적반하장의 큰 거짓말이 오늘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다. 완전히 덮어씌우는 예. 황당무계한 개변을 했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는요. 그게 꼬리 자르기 안 돼요. 왜? 김용하고 정지상은 꼬리가 아니고 오른팔 왼팔이고 그러니까 자기 말로 하면 이게 심장입니다. 복심. 예. 심장. 분시지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게 김용이나 정지상을 자른다는 말은 이미 자기 심장을 도려내는 거예요. 100번 양보해도 오른팔 왼팔을 잘라내는 거죠. 예. 예를 들어 이게 비행기를 하면 오른날개 왼날개가 잘리 나가면 그럼 이게 비행기가 날아갑니까? 바로 이제 급전직과 추락할 거 아닙니까? 예. 따라서 이제 김용과 정진상의 죽음은 이재명과 공동 운명체다. 둘이가 죽으면 이재명도 죽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둘이 꼬리 자르고 이재명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심장이기 때문에 복심. 그래서 지금 또 하나 반격 카드로 내놓는 게
이른바 대장동 특검을 다시 하자 해가지고 지난 대선 때 우려먹은 그 대장동 특검에 대해서 지금 재탕, 어떻게 보면 삼탕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뭐 김건희 특검 얘기도 나오면서 쌍특검 말도 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이 대장동 특검이 가능한 겁니까? 자기들은 뭐 국민의힘 반대하면은 우리가 169석 갖고 있으니까 단독으로 처리하겠다. 지금 이렇게 호언장담하고 큰 소리 치는데 현실적으로 저는 첩첩산중인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는 이제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이게 법사위에요. 법사위에 이제 패스트 트랙을 태워야 되잖아요. 네. 안 그러면 이게 세월아 내월아 1, 2년 가니까 네. 패스트 트랙 태우려면 이게 18명 중에 8명이 아마 국민의힘일 겁니다. 그 10명이고. 네. 그런데 문제는 조정훈이 있죠. 네. 시대 전환. 시대전환. 조정훈. 네. 이분이 특검을 반대하죠. 네. 지금 반대하고 있죠. 이분이 빠지면 패스트트랙 정족수가 안 되죠. 3대3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조정훈이가 1차적으로 맡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김도읍이가 맡죠. 김도우 위원장이. 김도읍이 법사위 위원장이죠. 거기서 이게 사회권을 쥐고 있으니 예. 쉽지 않죠. 그 다음에 3차로 윤석열 대통령이 맡죠. 거부권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특검법도 법률이죠. 거부권 행사하면, 예. 야, 어제 박지원이 있잖아요. 박지원이 진짜 나이 들어가 요즘 정신이 나갔는가 봐. 아니, 특검법 패스트를 태우라 하면서 거부권 하면 이게 180명이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 통과시키고 있다. 거부권 해도. 이렇게 인터뷰해 놨더라고. 박지원. 근데 이게 우리 국회의원이 몇 명이야? 너 아무리 이게 정신줄이 나가도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몇 명인지도 몰라? 아니, 국회의원이 300명이잖아.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의석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되잖아. 200명. 그러면 이게 200명이 찬성해야지. 왜 180명이야? 말도 안 되는 주장이잖아. 근데 민주당하고 다 모아도 200명이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3중 방어막에 의해서 이제 현실적으로 특검이 어렵고, 예. 그리고 논리적으로 제가 오늘 이제 문화일보 칼럼에 쓴 것처럼요. 네. 논리적으로도 이 특검이라는 거는요. 검찰 수사가 미진하거나 은폐할 때, 예. 부족할 때 하는 게 특검이죠. 검찰이 수사를 잘하고 있는데 수사를 막는 게 특검은 아니잖아. 그렇죠.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게 특검이 아니에요. 예. 검찰이 수사를 안 할 때 그게 특검이잖아. 따라서 이게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그리고 이게 너 문재인 때 옛날에 정치 검찰들이 있을 때 그때 우리 야당 국민의힘이 특검하자 할 때 너 이재명 안 했잖아. 예. 뭐 말도 안 되는 조건 붙이는 안 한 거지. 그때는 이게 자기 편 검찰이니까 안 하다가 이제 제대로 검찰이 수사하니까 하자. 이게 논리 모순 아니냐 이래 봅니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이 있는데, 지금 그 관계는 25일 전에 예. 조정식 사무총장, 박홍근 원내대표 등이 나와가지고 시정연설 전에 특검을 수용하라. 그 여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표시하고 또 대국민 사과를 하라.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돌아가는 사정을 보니까 과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논두렁 시계가 생각이 난다. 그러니까 이게 조작수사, 하명수사 뭐 이런 걸 하고 있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이죠. 네. 시정연설을 이제 듣는 조건으로 특검 수용하라. 그 다음에 사과라는 거 아니에요. 예. 최근에 야당 탄압을. 예. 그거는 이제 한동훈 장관이 오늘 법사위 가면서 말로 대신하면 특검은 조금 전에 아까 했죠. 예. 아니, 범죄 집단이 내가 이게 누구한테 수사받겠다, 너가 쇼핑하듯 선택하는 게 아니야. 예. 검찰이 하든 경찰이 하든 공수처가 하든 특검이 하든 그거는 이게 수사의 주체가 정하는 거지. 어떻게 도둑놈이 나 어느 기관에 가가 나 검찰 수사 안 받고 나 여기 그냥 경찰 수사 받겠다. 나 여기 특검 수사 받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말이죠. 예. 그 말도 안 되는 게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사과에 대해서도 한동훈 장관이 한 말씀 했네요. 사과를 했더니 아니 정당한 범죄를 수사하는 쪽이 아니고 비호하는 쪽이 사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 그러네요. 정당한 범죄를 수사하는 쪽이 뭘 사과하란 말이야. 오히려 정당한 범죄를 갖다 비호하는 쪽이 사과해야 된다. 이 말은 너 민주당 너가 사과해야지.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따라서 저는 조건 자체가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시정연설의 조건이 붙인 예가 없습니다. 예. 시정연설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예. 예. 그렇죠? 헌법에 예산안 하기 전에 대통령이 국회 출석하는 고유한 권한입니다. 이게 국회가 막을 권리가 없어요. 어떻게 국회에서 그걸 막습니까? 물론 그러니까. 뭐 자기들이 아니, 너 본회의에 나가려면 나가는데. 참석을 안 하는 것은 뭐 자기 자유지만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와서 시정연설을 하겠다는데 자기들이 무슨 수용 불가 그러는데 뭘 그러니까. 수용 불가입니까? 너는 이게 나가 안 들으면 되지. 그냥 국민의힘 의원 모아놓고 시정연설하면 되잖아요. 예. 저는 말도 안 되는 게 조건을 붙이고요. 제가 이게 뭐 저도 정치에 관심 가진 게 한 20년 돼가지만 예. 시정연설에 조건 붙이가 안 듣는 건 저 처음 봤습니다. 그건 이거는 예의가 아니 헌정사상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죠. 국가 원수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또 하나는 22일이죠. 이 광화문 예. 그리고 남대문 근처에서 22일이죠. 예, 토요일. 22일 토요일 날 대중 집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는 촛불 집회고 하나는 또 보수단체 집회인데 광화문 앞에 그 동아면세점 앞에 서 있던 보수단체에서는 한 3만 6천 명 나오고 요 촛불 집회라고 자기들 무슨 윤석열 퇴진 그런 집회에는 16,000분이 안 나왔다 그러네요. 그래서 우선 절반 분이 세에서도 지금 밀리고 있어서 그 사람들이 믿는 게 뭐 국민이라고 하는데 국민도 지금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프 게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거기에 이제 국회의원들이 김용민, 민영배, 황운하, 양이원영 이런 사람들이 촛불 집회에 지금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거기에 참석을 하고 가서 뭐 김용민은 연설까지 했다는데 이재명 지키게 하겠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차하면 우리 대중 집회로 나간다, 장애투쟁 나간다 이런 시그널인가요? 제가 이제 그날 그 토요일 날요. 예. 아침에 이제 그 유튜브 방송 하나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바로 광화문에 갔습니다. 12시쯤에. 예. 그리고 이제 그것도 오후에도 유튜브가 있었기 때문에 예. 제가 이제 그 한 7시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그 확실하게 저희 보수 자유우파 쪽이 숫자가 많고요. 그다음에 저기 좌파 촛불은 제가 보니까 이게 한 세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그 종북 주사파 잔당들 있잖아. 예. 종북 주사파. 예. 뭐 이제 그 조국 백서 썼던 김민웅 교수라고 있죠. 예, 김민웅 있죠. 경희대 교수죠. 예, 예. 뭐 이런 사람들. 예. 문재인 잔당들 있잖아요. 예. 자기들에게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예. 빨리 이게 윤석열 안 끌어내리면 자기들 다 죽거든. 그 얼굴이 좀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얼굴 보니까 그 이제 그 반부패 조폭 세력들이 좀 있더라고. 아, 그래요? 이재명이가 우두머리죠. 요런데 이재명 세력도 다 죽게 생겼잖아. 네. 안 끌어내리면. 그러니까 이제 그 부패 조폭들, 머리 깎은 사람들, 조폭들도 이게 좀 보입니다. 아, 그래요? 이재명 지지하는. 왜냐면 이게 윤석열 끌어내려야 사니까. 성남에서 와요. 쌍방울 뭐 있잖아, 많이. 쌍방울 조폭들. 성남에 또 그러니까요. 주목들 그 사람들에게 좀 나와야지 뭐 혹시 이게 우파하고도 싸움 붙을지도 모르잖아, 경찰하고. 아, 그러네요. 거기에 좀 깍두기라 그러죠. 깍두기들이 이런 게 동원됐나? 부패, 조폭 세력이 두 번째 보이고요. 가보니 거기 또 의외로 아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 야, 거기 유승민, 이준석을 우두머리라는 그 우리 소위 위장 좌파 있잖아. 예, 예. 우리 좌파 이중대. 어. 얘들이 그어 서 있더라고. 야, 나 이쪽으로 와라. 이쪽인데 왜 너 거 있냐? 우리는 이게 이준석이 살리된다.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탄핵돼야 이준석이 지금 기소돼가 재판받으면 구속되는데 예. 이준석이 정치하면 끝나잖아. 예. 어떻게든 이렇게 윤석을 끌어내려야 이준석이 살지 않냐. 그다음에 유승민도 당을 접수해야 되니까 그 지지자들이 저 촛불이가 있더라니까. 아, 그래요? 옛날에도 이게 박근혜 끌어내릴 때도 촛불이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세 부류가 있더라고. 종북 주사파, 그다음에 그 부패 조폭, 그다음에 위장 좌파, 좌파 이중대, 유승민, 이준석 세력. 요 세력 다 합쳐봤자 얼마 안 됩니다. 요 핵심들은 전부 이게 척결 대상이에요. 전부 이게 우리 사회 국가의 암적 존재들 초기에 초전박살 도려내야 됩니다. 예. 이 자들은 이게 바로 촛불이에요. 촛불 쿠데타, 촛불 난동. 이 자들에게 빨리 저는 내란 선동으로 초전에 박살내야 된다. 이래 봅니다. 네. 그런데 뭐 이 사람들을 수사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법을 통해서 박살내는 방법도 있는데 스스로 내부에서 지금 무너지는 소리가 나고 있어요.